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소극 감정 문제를 한 번 더 다뤄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건물을 양도했을 때, 건물을 증여했을 때 공시가격대로 이제 건물 증여세를 산정해서 이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 입장에서 요거를 결정기한 증여의 경우에는 3 플러스 6 해서 9개월 내 결정기한 중에 소급 감정을 해서 그 감정된 가액대로 증여세를 새로 매겨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이제 양도할 때, 그 양도할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양도소득세는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이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나 공제 항목 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을 산정해서 양도소득세 세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제 그 양도소득세 이제 국면에서도 소급 감정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안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해서 그 취득가액을 이제 높여 잡는 거죠. 앞에 이제 건물 증여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입장에서 이제 소급 감정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 거고, 이제 요 양도소득세 사안에서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이제 소급 감정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된 사례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건물 증여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소급 감정 규정, 증여세법상 이제 소급 감정 규정이 무효라고 봐서 납세 의무자 승소 판결이 난 거고, 이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국면에서의 이제 소급 감정 문제는 소급 감정이 이제 적법하다고 봐서 또 납세 의무자의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둘 다 이제 납세 의무자 승소 판결이라는 결과는 동일하지만은 건물 증여 사안에서는 소급 감정이 무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사안에서는 이제 소급 감정이 유효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그렇게 판결이 난 것이지요. 둘 다 이제 납세 의무자 승소 판결이고요. 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사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2012년에 상속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했죠. 토지를 취득을 했죠.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제 당시 공시가격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공제액이 5억 원인데 뭐 상속재산을 전부 합산해도 5억 원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어차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5억 원이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이제 공시가격대로 신고를 하고 상속세 영원으로 신고를 하고, 뭐 더 이제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하고 추가로 이제 고지되는 세액 없이 그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이게 그 상속이 이제 2022년도에 일어났고, 그 5년 있다가 그 일대 토지가 개발이 되면서 이 토지를 5억 원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그 한 달 뒤죠. 이제 한 달 뒤 말일까지 예정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예정 신고하면서 이제 그 협의 수용 가액, 그거는 이제 뭐 시가죠. 이제 나라에서 일대 토지를 다 수용을 하는 게 이제 협의 수용 가액이니까요. 그 협의 수용 가액을 이제 양도가액으로, 이제 취득가액을 이제 공시가격, 그 예전에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했던 그 공시가격대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다만 이제 그 양도 시점 및 그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인 이제 2017년에 그 소급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때 근데 이제 뭐 공시가격이 2012년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이라고 보고 그 상속세를 신고를 했는데, 양도소득세 이제 납부를 하면서 바로 이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할 당시에는 그때 상속세 신고한 가액대로 이게 취득가액을 신고를 했는데, 바로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 4억 원이라는 감정평가서를 받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5년 있다가 아마 이제 경정 청구 기한에 맞춰서일 것 같은데요. 5년 있다가 이제 2022년경에 이게 양도소득세 신고가 많이 되었으니 이제 경정 청구 세액을 일부를 돌려주세요라는 이제 경정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세액이 많이 납부되었다고 한 이유가 이제 취득가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거죠. 취득가액이 이제 2012년 상속 당시에 공시가격인 2억대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2012년 당시에 이 토지의 시가가 3억이었고 그 내역은 2017년도에 이제 감정한 내역이 있습니다라고 2022년도에 이제 경정 청구를 한 거죠. 그게 뭐 이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소급 감정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시행령 규정이죠. 시행령 규정이 이제 제정 시행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시행령 규정이 그 결정 기한이 이제 증여의 경우에는 3+6 그리고 이제 상속의 경우에는 6+9였던 것 같은데요. 그 결정 기한 내에 이제 소급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또 감정평가서까지 이제 도장이 찍힌 경우에 한해서 그 소급 감정이 이제 효력을 인정하겠다라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시행된 소급 감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인데, 근데 이제 그 시행령 규정에 빗대어서만 이제 사안을 보면 이게 2012년도에 이제 상속이 일어났고 2017년도에 감정을 했으니까 5년이나 있다가 감정을 했는데 이게 뭐 3+6, 6+9 개월수 기준으로 그게 이제 조사 기간인데 그 기준에 하면 한참 있다가 이제 감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뭐 2019년 규정에 빗대어 보면 요 소급 감정이 이제 채택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선 요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2019년 이전인 2017년도에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인 거죠. 그래서 일단 그 2019년도에 이제 시행된 시행령 규정의 적용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 양도소득세는 이제 그 건물 증여 사안인 경우에는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적용을 받지만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소득세법 상으로 규정이 있긴 해요. 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상속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또한 그 양도소득세 신고한 시점이 2017년 이후에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의 이제 1심 법원에서는 그 해당 규정의 이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판단을 했는데, 이 양도소득세 목적상 취득가액을 이제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한다는 그 규정은 양도 시점까지 그 상속세 결정가액을 세무서에서 통지를 한 경우에 하나여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제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한 규정이니까 현재에도 유효한 핵심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인즉슨, 그렇게 판단한 이유인즉슨 그 뭐 사안과 같이 이제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그냥 이제 공시 가격대로 신고하는 게 뭐 통상적이고, 그 경우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추가로 부과할 세액이 있지 않은 이상 이거를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가액을 미리 결정한 통지를 해주진 않거든요. 예외적으로 그렇게 통지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 결정 가액을 양도세 목적상 이제 취득원가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취지의 견해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할 때, 특히 이제 상속세 납부세액 영원일 경우에는 뭐 어차피 납부할 세액도 없으니까 이제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큰 신경을 안 쓰기 마련인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그와 같이 이제 상속세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제 시가 평가를 평가 없이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을 뭐 공시 가격대로만 낮게 선정해 주는 것은 이제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 법문은 법문구는 뭐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사안과 같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제 양도시까지 상속세 결정 가액을 통지한 경우에 하나요. 이제 그런 상속세 취득 가액대로 양도소득 상속세 결정 가액대로 이게 신고 가액인 거죠. 신고 가액대로 양도소득세 취득원가에 이제 인정되게 되는 그 견해에 따르면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일단 그 1심 법원은 좀 그렇게 봤고요. 그렇게 보고 이제 해당 규정이 적용이 없으므로 또 이제 소급 감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다른 이제 건물 증여 사례에서 이제 해당 소급 감정 규정이 이제 아예 무효라고 보긴 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이제 시가를 이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이런 여러 가지 가격들을 시가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라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소급 감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긴 하지만 사안이니까 이제 1심 법원에서 그렇게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라는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비록 이제 2012년도에 상속 후에 2017년 경에 이르러서 2012년 가액을 감정하는 소급 감정이긴 하지만은 그 감정서 자체에 뭐 특별히 뭐 현저하게 뭐 틀렸다 이런 사정이 없는 한 감정 내용을 시가로 인정해서 결국 이제 그 소급 감정한 감정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납세 의무자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제 1심 법원의 판단이 이제 고등법원에까지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뭐 그 아까 결정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본다라는 그 규정 자체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2017년 이후에 규정된 부분이라서 적용되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 계산 목적상 취득 가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법상 이제 또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특히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이제 그런 평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뭐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요 뭐 소급 감정된 내용이 이상하다, 틀렸다고 할 수 없고, 또 이제 그 뭐 소급 감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2019년도에 생겼으니까 2017년도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이 사안에는 이제 소급 감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이런 판결들을 놓고 보면 지난번에 뭐 건물 증여 이제 소급 감정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시행령 규정을 법원이 꼭 무효로 봐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이제 좀 의문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사건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이 사건이 그 뭐 상속세 결정 가액을 뭐 취득원가로 본다라는 그 소득세법 뭐 시행령이었던 것 같은데, 시행령 규정이나 이제 소급 감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사안이니까 뭐 그 규정들이 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설령 이제 그 규정이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5년이나 있다가 상속 개시 후에 이제 상속세 신고 후에 5년 있다가 한 이제 소급 감정도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 좀 맞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사안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2012년도에 뭐 상속 개시 후에 그때 뭐 시가 감정을 안 하는 거야 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2017년도에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뭐 분명히 이제 공시가격보다 건물의 시세가 높다는 이제 감정 평가를 이제 뭐 신고하고 동시에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당시에 충분히 이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있다가 그로부터 이제 5년 더 있다가 또 상속 개시 후로부터 10년이 있다가 이제 경정 청구를 한 것은 분명히 상속세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좀 이렇게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이례적이긴 하죠.
보통 이제 바로 경정 청구할 목적으로 그런 시가 평가를 하니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지고 있다가 이게 뭐 양도나 또 이제 막상 또 양도에 따른 이제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나 이런 구체적인 법률 행위 또는 절차상 행위에 나아가기까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굳이 이제 세법상 마련한 이제 시가 평가에 관한 규정, 뭐 소득 감정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들을 뭐 예시적 규정이라는 이유로, 혹은 뭐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게 무효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이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으로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희 뭐 주된 연구 주제가 뭐 조세 법률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시행령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있을까? 있어야 된다라기보다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것일까? 왜 이제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게 이제 저희 이제 중심된 연구 주제이고, 그런 이제 그 중심된 연구 주제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그런 시행령을 무효로 하는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령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1심 법원에서 한 번 있었다가 이제 2심 법원에서 이제 그 1심 법원을 취소한 그런 사례가 있을 뿐, 하급심에서 이제 시행령을 무효로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현재는 2024년도 작년도에 이제 쉐브론 독트린, 이제 쉐브론이 미국에 있는 주유소인데 이제 정유회사죠. 예, 정유회사가 이제 공장 그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공장 증설 관련해서 이제 신규 뭐 허가를 받아야 되나 쿼터를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에서 이제 그 신규 증설 단위를 해석하는데, 뭐 시설 단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장 전체 단위로 할 것인가, 뭐 공장 전체로 단위로 하면 뭐 한 부분에서 줄어든 시설을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신설을 한다면 별도 이제 기존에 있는 쿼터 내로 봐서 신규 허가나 쿼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이제 환경부 였던 것 같은데, 그 인바이러먼트 프로텍션 에이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EPA가 피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쉐브론이라는 정유회사와 EPA가 이제 소송을 한 사안에서 이제 그 환경부 내부 기준이 이게 공장 단위가 아니라 시설 단위로 마련했으면 이게 문구를 이제 법원이 해석하기 앞서서 그 환경부 내부 규정이 특별히 이제 위법하다는 그런 근거가 없는 한 그 규정된 내용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쉐브론 독트린이라고 하던 건데, 1984년에 그 독트린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제 2024년도에 그게 폐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도 계속 이제 연구 주제의 하나로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2024년도에 이제 폐기되기 전까지 아마 그게 뉴딜 1900년도 초 이제 뉴딜 정책 때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서 뭐 현재까지 제 인식입니다. 움직임이 일어나서 한 100여 년간 이어져 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게 이제 폐기된 것으로 보거든요. 또 그게 그 전에 이제 쉐브론이 성립된 게 1984년이니까 한 1920년대 뉴딜 정책이 있었던 1920년대부터 이제 1984년까지 한 6, 70여 년간 비주류 의견으로 존재하다가 1984년도에 이르러 그게 주류적인 법리가 되었고, 그 법리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폐기된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좀 더 이제 광범위한 문제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그 미국도 이제 1900년대 초부터 이제 2024년까지 쉐브론 독트린을 행정 판단 존중을 인정하는 입장이라서 하급심 법원에서 이제 시행령을 무효로 한다라는 게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거를 시행령을 무효로 하는 경우
최근 들어서까지 이렇게 있는 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또 뭐 그런 이제 국가 기관 간의 국가 이제 입법 행정 사법 간의 이제 고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게 소극 감정을 하는 게 이제 시가대로의 이제 과세 원칙을 좀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이게 제동을 거는 것 자체가 제동을 거는 게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분명히 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은 지금 뭐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좀 의문이라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연구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주제가 이렇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판 내에서 이제 만나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즐겁고 이제 연구하는 보람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를 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